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 이어 방송 계열사인 JTBC마저 법정 관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그룹의 지배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JTBC는 오는 8월 30일로 끝나는 자율구조조정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6월 206억 원 규모의 채무불이행 이후 채권단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과 청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며 JTBC 측은 M&A를 포함한 다양한 매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앙그룹의 총차입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부채 비율이 4,564%에 이르러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4개 주요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불안전 판매 의혹에 대해 증권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 없이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성실히 일해온 50대 영주권자가 부친 간병차 7개월간 고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에 재체포되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59세의 인도 출신 여성 바삼세티 씨가 지난 8월 11일 이민세관 단속국에 구금되어 어윈 이민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바삼세티 씨는 지난 2022년 고령의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출국 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추방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민법원이 지난 5월 바삼세티 씨에 대한 추방 사건을 공식 기각했음에도 단속국은 정기 출석한 바삼세티 씨를 기습 체포하고 새로운 기소 서류를 제출하며 재추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가족들과 변호인은 조지아 연방법원에 긴급 석방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주권자들의 해외 체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9개월째 연속 파병 복무 중인 아들의 무사 귀환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40대 아버지가 국경 순찰대에 기습 체포되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19년간 거주하며 합법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핸디맨으로 일해온 48세의 루이스 아빌레스 씨가 최근 차량 정비소를 가던 중 국경 순찰대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아들인 조슈아 아빌레스 씨는 중동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250일 넘게 휴일 없이 12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왔으며 아버지의 합법적 신분 취득을 돕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역 미군 장병 가족의 임시 체류를 허가하던 이민 보호 조치를 전격 철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 6명의 군인 가족이 이미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군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법 집행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은 물론 다양성 비자와 영주권 신분 조정까지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절반 수준으로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의 신청서 심사 보류와 해외 공관의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향후 4년간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최대 240만 명, 비율로는 최고 50%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미정책재단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추첨 영주권으로 불리는 다양성 비자의 경우 약 5만 5천 건의 처리가 전면 중단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첨 혜택이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합법 이민 축소로 인해 미국 경제는 2028년까지 1,900만 근로연수의 노동력 손실과 함께 1조 9천억 달러의 생산액 감소를 겪으며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가량 둔화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 심사 중단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지만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동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차량 충돌 사고와 중상자가 최근 1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애틀랜타 아동병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동자전거 관련 부상 건수가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났으며 대퇴골 골절뿐 아니라 심각한 안면 외상과 뇌 손상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스크릭에서는 14세 학생이 미식축구 연습 후 귀가하다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 골절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교통법규상 전동자전거의 보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속 28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3등급 전동자전거는 15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고 헬멧 착용이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체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16세 이후 탑승을 권장하며 다방향 충격 보호 기능이 탑재된 안전 헬멧 착용과 전문 안전 교육 수료를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최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법 개정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1년 새 56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 집계 결과 지난 5월 기준 SAAP 수혜자는 3,6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은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와 플로리다, 네바다 등 주요 주에서는 수혜자가 20% 이상 대폭 감소했으며 애리조나는 55%가 급감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급감세는 근로 요건 대상 연령이 기존 54세에서 64세로 대폭 확대되고 10대 자녀를 둔 부모에게까지 근로나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단체들은 강화된 서류 증빙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과 자녀들이 무료 급식 등 연계 혜택마저 잃고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조지아주의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서며 역대 8월 중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해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8월 24일 기준 조지아주의 레귤러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2센트 오른 수치이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92센트나 폭등한 수준입니다. 자동차협회는 계절적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반 주유소 판매 가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8월이 역대 가장 비싼 육아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당분간 높은 주유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완공한 신설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 80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며 미국 내 단일 공장 기준 최대 완성차 기지로 도약합니다.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대표는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연간 생산 규모를 기존 50만 대에서 2028년에는 최대 80만 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80만 대 규모가 구축될 경우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테슬라와 도요타를 제치고 미국 내 단일 공장 최고 생산 능력을 갖춘 완성차 조립 기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추진하며 미국 내 판매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을 2024년 40%에서 2029년까지 8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현지화 전략의 속도를 내에 따라 조지아주 한인 커뮤니티의 일자리 창출과 로컬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지아주 공립대학들이 기존 4년 대신 단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학사학위 과정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 대학 시스템 이사회는 일부 전공에 대해 기존 120학점 대신 90학점만 이수하더라도 학사학위 수여를 공식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응용과학 학사 과정으로 도입되는 이번 정책은 인력 수요가 높은 직업 분야에 우선 개설되며 교양 선택 과목을 대폭 줄이고
실무 전공과 직무 역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1년치에 달하는 막대한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절감하고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 1년 일찍 진출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큰 이점을 얻게 됐습니다. 남부대학 학교협회로부터 정책 승인을 받은 이번 제도는 장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조지아 한인 가정에 매우 유익한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폭탄이 부과되자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소상공인들이 원가 급등으로 생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과 함께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틀란타 일대의 소매점들은 수입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이 치솟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로컬 패션 매장의 경우 기존 $185였던 특정 가방의 가격이 관세 여파로 최소 $250까지 인상될 위기에 처하자 비건 가죽이나 저렴한 소형 품목으로 상품 구성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루스와 스와니, 슈가일 등 한인 밀집 거주지를 관할하는 조지아주 하원 90부 선거구에 출마한 미셸 강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2일 둘루스 선거 캠프에서 미셸 강 후보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후보는 1992년 이민 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헌신을 강조하며 조지아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경제 여력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불과 621표 차이로 석패했던 강 후보는 현재 가가호호 유권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샘박 주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를 비롯해 루아 로만 의원, 조시 맥노린 부주지사 후보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민주당의 주하원 다수당 탈환을 이끌 핵심 승부처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나 이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등록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 전격 연장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대 연합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 후보자가 없어 후보자 공백으로 인한 선거 차질을 방지하고 정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최종 마감을 9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 입 후보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공탁금을 완납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9월 5일 회의를 열어 후보 자격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마감일까지 후보가 없을 경우 임의 결정 없이 정기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동남부 한인 사회를 아우르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뜻있는 정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영주권자와 합법비자 소지자를 향한 이민 당국의 단속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시거나 해외로 출국하실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셔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